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1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인사 속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어제는 장차관 국민 추천제 한다고 하더니 곧바로 기재부 차관, 외교부 차관 몇 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날짜라도 좀 하루 떼어서 하지. 아니, 국민 추천제, 물론 국민 추천제 한다고 모두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추천제 한다고 해놓고서 바로 차관 인사를 발표하는 건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인사의 난맥 내지는 아이디어를 이것저것 좋은 거는 다 포퓰리즘성으로 발표를 해놓고 실제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문제점이 있는 인사들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장면은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청문회가 있는 자리는 아닌데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죠. 지금까지 보도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인 홍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05년에 오광수, 그러니까 남편의 친구인 A씨한테 화성시 신동 토지와 건물을 팔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판 게 아니고 판 것처럼 명의를 그 사람 앞으로 해놓은 거죠. 오광수의 친구, 남편의 친구 명의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서 2007년에 2년 뒤에 A씨, 그러니까 그 남편의 친구하고 홍씨가 요구하면 소유권을 돌려주겠다 이런 각서를 씁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원래 그 땅이 오광수의 부인 땅이니까 그걸 그냥 오광수 친구 A씨는 명의만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그거 돌려준다 각서 쓴 건 당연한 걸로 보이는데 그 후 이 A씨가 이 부동산 명의를 계속 유지, 그러니까 아마 내 거라고 주장한 모양입니다. 명의가 내 거니까. 그리고 부동산 명의 신탁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부동산 명의가 돼 있으니까 이거 내 거야. 아마 계속 이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씨가, 그러니까 오광수 부인이 이 A씨한테 2020년에 그 소유권 내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 부동산 A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그거 등기 말소하세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광수 부인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소유권이 다시 오광수 부인한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짜 소유자한테 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현재는 그 아들한테 증여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명의가 이제 아들 명의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자, 오광수가 2012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 이게 차관급 대우를 받으니까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당연히 자기 부인 명의가 아니고 자기 친구 명의로 돼 있는 부인의 땅이니까 포함 안 시켰겠죠. 그럼 이게 뭐 위반이죠? 공직자윤리법. 재산 공개에 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법 위반이 생기죠. 부동산 명의 신탁 자체도 실명제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 공개에 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두 가지 위법사항이 발견이 된 겁니다. 물론 오래전 얘기입니다. 2015년이면 10년 전 얘기죠. 그러나 여하튼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정수석에, 어찌 보면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 인사 검증하고 바로 이런 사람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그 자리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광수 수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다.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 A씨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 뒤돌아보면 허물이 많다.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 사퇴는 안 하겠다 이런 뜻이죠. 죄송하다 사퇴 안 하겠다 이런 뜻인데
대통령실에서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가름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시키는 거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도 검증해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오광수 수석의 해명이 과연 진짜냐? 복수주택이 됐는데 그걸 그러면 대학 친구 A씨에게 맡겨놨다면 뭐가 되느냐? 결국 뭐 증여세 내지는 아니면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 탈루 목적으로 차명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그러면 또 하나의 법 위반이 생깁니다. 이 말이 맞다면 저는 이 말도 검증해 봐야 된다. 정말 맞는 말인지.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돈 많고 그런 사람이 뭐 돈 세금 나오면 세금 좀 내면 되지. 그걸 불법인 거 뻔히 알면서 그것도 나중에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 됐을 때 안 하면 또 불법인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됐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해명도 검증해 봐야 되고 원래의 불법도 2개씩이나 쌓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인사 실패다. 왜? 민정수석이 될 때 이걸 다 검증을 했을 거거든요. 검증 안 했다면 그 또한 검증 미비. 그걸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검증하고서 눈 감았으면 그건 검증 미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차명 얘기가 나왔어요. 차명입니다. 이제 차명수석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때입니다. 2007년이죠. 2007년. 뭐 거의 20년 전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때 또 친구가 등장합니다. 친구 전모 씨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전모 씨가. 그런데 그때 오광수가 대출금 전액을 내가 사용한 거고 대출금 전체를 내가 반환할 것이다. 이런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전 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는데 오광수가 그거 내가 대출 사용한 거고 내가 갚을 거야 라는 사실 확인서를 썼다 이거죠. 그리고 3년 뒤인 2010년에 저축은행이 이거 안 갚으니까 바로 그 대출을 받은 명의자 전 씨, 오광수 친구 이 사람한테 압류를 합니다. 돈을 안 갚으니까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저축은행의 사주 박모 씨라는 사람이 그거 돈 대출 받은 거 납니다. 내가 갚을게요. 이렇게 나선 겁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BIS라고 해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거 있죠. 저축은행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했는데 그거를 오광수 부장검사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 돈을 내가 쓴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박 씨가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를 갚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세 사람의 금전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이 전 씨는 여전히 오광수의 친구죠. 아니 쓰지도 않은 돈을 내가 갚아야 했다. 그러면서 오광수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뭐가 복잡하죠. 처음에 돈을 빌렸던 거는 오광수의 친구 전모.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갚으니까 저축은행이 이 사람 재산에 압류를 거니까 오광수는 안 갚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축은행 사주가 아니야 내가 빌린 거야 내가 갚을게 그러고 일부 갚았습니다. 근데 왜 다 안 갚았죠? 그럼 나눠 쓴 건가? 그런데 또 전모 씨는 오광수한테 나도 그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돈은 오광수 네가 책임져야 돼 이래가지고 소송을 걸었다. 이게 뭐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여하튼 그 과정에 차명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거기에 이 상태로라면 별로 끼었을 것 같지 않은데 끼었다. 그럼 사실 확인서, 자기가 다 대출 받았고 자기가 갚겠다는 사실 확인서는 왜 썼느냐? 그리고 또 오광수와 그 저축은행 사주와의 관계는 어떻길래 저축은행 사주가 갑자기 그거 내가 쓴 거라고 얘기하고 일부를 갚았느냐? 그 사이에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 정확하게 수사 대상. 그런데 법원은 나중에 판결을 한 모양인데, 아, 이거 실제 돈 빌린 사람은요, 박모 씨 저축은행 사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광수는 전 씨한테 또 5천만 원을 직접 갚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결국 오광수, 전모 씨, 저축은행 사주 박모 씨 사이에 말 못할 범죄 행위로 얽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 거의 틀림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법원, 검찰 등을 관장하고 뭐 대통령 주변 친인척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으로 적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죠. 앞에 것도 차명이 문제가 됐는데 뒤에는 또 더 이상한 차명인 거 아닌가? 차명수석이라고 불러도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게 거의 특히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불법 덩어리, 불법의 불법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부동산 처음에 뭐 명의신탁해서 재산 공개해서 누락시킨 것도 범죄인데 이번에 무슨 저축은행으로부터 뭐 대출을 받았는데 자기가 갚네 안 갚네 친구 끼어서 차명하고 더군다나 저축은행 사주라는 사람이 그거 내 거야 라고 해서 일부 갚고 오광수는 또 친구한테 갚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관계. 이거는 범죄다. 밝혀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과연 적합하냐? 그건 뭐 얘기 하나만 하죠. 당장 그 자리를 내놓고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다. 그것도 지금 이 정부의 민정수석 며칠 했는데 검찰에 맡겨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특검에 맡겨야 될 상황이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특검, 요새 뭐 그 특검 잘하지 않습니까? 검찰 못 믿겠다고 하니까 검찰 믿지 말고 그러면 특검에다가 맡겨서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결국 인사 실패다. 물론 뭐 민정수석이 청문회가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다른 사람들의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야 될 최고 우두머리인 사람이 본인이 아주 범죄 혐의가 짙은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그것도 차명. 이렇게 되면 명백한 인사 실패. 그거에 그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야 될 상황이다. 과연 현직에 있을 때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지. 이 뭐 앞에 거는 범죄가 명확해졌는데 뒤에 거는 이것도 무슨 뭐 금융실명제법이나 아니면 뭐 무슨 차명거래 아니면 저축은행과 오광수 당시 검사 사이에 무슨 특별한 거래가 있을 뇌물 뭐 이런 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인사 실패. 단순히 그만두는 거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고맙습니다.